예. 오늘도 어김없이 이 사람이 등장하는가 했더니 대신 저렇게 보는 것처럼 악어가 있어요, 여기. 악어에 아이스라고 적혀진 캡 모자를 쓴 악어들이 있는데요. 미국 얘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충돌은 본인이 중재하면서 이제 밖에 내기, 나라 밖 얘기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 플로리다주의 남부 열대 습지에 한 5천 명 규모의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직접 찾았습니다. Very soon, this facility will house some of the most menacing migrants, some of the most vicious people on the planet. We're surrounded by miles of treacherous swampland, and the only way out is really deportation. You know, snakes are fast, but alligators are big. We're going to teach them how to run away from an alligator, okay? Don't run in a straight line. Run like this. You know what? Your chances go up about 1%.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하면서 사실 불법 이민자 추방 얘기는 거의 취임 일성과 동시에 강조했던 건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여기 미국 플로리다주에 에버글레이즈라는 습지, 열대 습지가 있는데 여기에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을 만들었다? 5천 명이나? 야, 이게 선진국에서 볼 법한 얘기가 아닌 듯해서 진짜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게 더군다나 인권과 자유 이 두 글자가 사실상 미국을 대표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들이 어쨌든 저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구성한 그런 국가인데 여기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비행 훈련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건물을 세워가지고 5천여 명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을 이제 여기다 구금하겠다는 건데 이거 위험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근데 여기에 과거 이제 미국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악명 높은 감옥이 알카트레즈 감옥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세워놓으면은 이 늪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악어 알카트라즈라고 지금 명명이 되고 있답니다.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전 세계 추방될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당신들 여기에 갇히기 싫으면은 아예 미국을 떠나는 게 좋을 거라고 사실상 협박을 하거든요. 이게 미국의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사실 저거는 만일 설치가 돼서 진짜 계속 거기다 사람 넣는다면은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이제 마가 무장 아니라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잠시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게 최근에는 이제 나라방 얘기,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써 있군요. 최근에는 이제 나라박 충돌 중재에 힘썼다면 본인 장관들과 강료들 데리고 저렇게 이민자 수설에 철조망 쳐져 있는 데 직접 노탈 차림으로 방문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쭉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불법 이민자 추방에 엄격하게 앞으로 할 건지 잘못하면 이쪽으로 끌려오셔야 되는 취지 아마 대통령의 동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최수영 평론가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허지원 변호사님 여기 뭐 거의 아프리카 같은데 여기 악어 20만 마리에 비단벤 10만 마리 곰 있고 퓨마 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일한 탈출구는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거고 악어에게서 도망칠 때는 지그재그로 달려야 뭐 이런 표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향해서 추방당하는 것 외에는 이 교도소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악어가 나가는 탈출하는 방법은 직진해서 가지 말고 지그재그로 달리면 생존 확률이 1%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나갔다가 악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변 습지에 사는 여러 동물들, 뭐 비단뱀이라든가 곰 이런 야생 동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먹혀서 다치거나 끌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경고를 하면서 조롱 섞인 표현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여기서 살아나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교도소 자체가 마이애미 서부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외딴 지역에 세워진 데다가 주변 습지는 원래 플로리다가 악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악어의 서식지기도 하지만 무려 8.5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철조망을 세우고 보안 요원도 400여 명이나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수용시설이 한 3천
3,000명 정도 규모가 되니까 400명이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철조망을 감시를 뚫고 나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이 악어라는 어떤 플로리다의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조롱 섞인 표현을 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일종의 트럼프식 쇼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울타리와 큰 담을 쌓지 않아도 지금 저 밖에 악어가 이렇게 득실득실한데 어디를 그렇게 다 도망갈 거냐. 유일한 탈출구는 국외 추방이다라면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불법 이민자는 절대 안 된다. 일단 여기 이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방문한 뒤에 이제 전용기를 타고 다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행기 전용기에서 이런 말을 또 하나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We've dealt with Japan. I'm not sure if we're going to make a deal. I doubt it with Japan.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You know, the new prime minister is great. He's a very strong guy. But they and others are so spoiled from having ripped us off for 30, 40 years that it's really hard for them to make a deal. You know, it's very hard. 최근에 뭐 관세 협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일본과 뭐 미국과 일본은 정말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김근식 교수님, 예. 아베는 내 절친이고 새 총리도 좋다. 이시바 총리 이름도 잘 안 부르고 뭔가 지금 미국과의 여러 경제 협상에서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관세 협상 유예 기한이 이제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뭐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지금 상황인데요. 그렇죠. 일본이 그동안은 사실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하고 먼저 회담을 했고 예. 나름대로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만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일본이 버릇이 없다. 그리고 아베 때는 좋았는데 이시바는 이게 새 총리가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좀 비교 평가를 막 해야 되니까 당연히 협상 당사자인 이시바 총리 입장이나 일본 내각에서는 이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본으로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만한 정도의 양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감 시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마감되는 시간을 앞두고 임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계속 공경에 몰아넣음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저는 얻어내려는 고도의 저는 트럼프식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그 불법 이민자들 그 수용 시설에 대해서 저런 식의 비인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저는 정말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런 거칠게 과도하게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품격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먹히는 게 참 웃기긴 합니다만 예. 아마 이시바 총리로서도 저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그럼요. 국제사회. 그럼 또 맞닥뜨려서 또 이겨내야 되고 이시바 총리로서는 또 성공적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건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 새로 들어섰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도 협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지켜보고 정말 적절한 외교 전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저 불가치게 밀당 전문가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미국과 그렇게 친하다는 일본도 뭐 일본의 수장, 일반을 대표하는 이시바 총리 이름도 몰라서 친한 일본님이라고 했다. 뭐 댓글에 보니까 만약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었다면 또 인지 기능 저하 논란이 있었을 텐데 이게 트럼프니까 또 그런 생각이 안 든다. 다음 한번 볼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이렇게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이것 때문일 겁니다. 최성 평론가. 네. 관세 얘기도 있고 일본은 국내에서 일본 국내가 쌀이 필요한데도 받지도 않고 이거 미국 쌀 사면은 괜찮을 텐데 자동차 문제를 풀 쉬운 카드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거 받지 않으면 난 이게 어려울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협상을 보면은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예. 저 북한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높은 수준의 얘기를 꺼내놓고 이걸 받을 때까지 계속 전방위적 압박을 하는 이른바 농구 전략으로 치면은 올코트 프레싱, 전방위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사실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교에서는 사실 말이죠. 뒷문을 열어놓는 상태에서 앞문을 걸어 잠그는 거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와 플랜 B가 마련된 다음에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이 지금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그렇다고 미국 쌀 다 사주겠다? 그렇게 말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관세 협상과 그다음에 대미 수출에 대한 것들을 열 것인지 아마 플랜 B를 지금 일본 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악어 늪에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지어놓고 약간의 조롱 섞인 당신들을 탈출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6위
미국을 잠시 다녀왔습니다.